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한 일주일 만이죠. 기업 사용 설명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바로 이 마크를 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리분들이 이거 보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롯데죠, 롯데. 그리고 롯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롯데케미칼이라는 기업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앞서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업 사용 설명서는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처음에 기업 사용 설명서라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물건을 사면은 따라오는 사용 설명서처럼 주식에도 그런 게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 기릿이 제일 처음에 아직도 주린이지만 더 생 주린일 때 그때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걸 느끼고 종목 공부를 시작하니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네이버에다 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다 치고 그렇게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광고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쓸모 있는 정보는 한 10% 정도 될까 말까고 나머지 90%는 어쩌고 말했으니까 우리 이거를 한번 무료 종목을 받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살려서 만든 게 이 기업 사용 설명서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깊은 내용을 꾹꾹 눌러 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눌러 담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은 아무리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그 영상을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핵심 정보만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영상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피드로 찍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시청한 후 나머지 공부를 하지 않고 혹시나 매수하신다면은 주식이 설령 오르더라도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분들 꼭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롯데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이평선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야, 이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차트랑 비슷한데,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야, 이거 좀 올라갈 수 있을까, 계속 떨어지는 칼날 아닐까, 이러한 걱정이 드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약간 유의미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점을 찍고 난 다음 그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쭉 올라왔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려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일 이동평균선 빨간 선을 뚫고 올라가고 거기를 지켜내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60일선을 노리러 마지막에는 12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롯데케미칼을 공부를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그때부터 쭉쭉 올라서 34만 8천을 찍고 그때부터 지금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5개월 정도 조정을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점 대비 거의 20%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제는 60주선 그리고 120주선 이 정도 라인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 맹신할 수는 없는 차트지만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열심히 매수하는 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매도를 하면서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떨어지는 칼날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점을 찍고 난 다음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은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기본 정보를 하나하나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은 9조 2715억 원, 코스피 42위, 그리고 목표 주가는 39만원이 평균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가는 20만원 후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하려면은 야, 한 40%는 올라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추정퍼가 5.6배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돈을 현재 잘 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화학산업은 시크리컬 산업이라고 불립니다. 그 말은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시크리컬 산업의 특징은 매출액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원재료 값의 변동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제품 값의 변동 때문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런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기리분들이 어떤 산업을 봤는데 그게 마침 시크리컬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야, 퍼가 3이야,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잠시 멈출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는 퍼가 그렇게 낮다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거의 최고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퍼가 그만큼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지금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쭉쭉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크릿컬 산업에 투자할 때는 이런 격언이 있죠.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매출액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지만 영업이익이 최저일 때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을 때 그때는 고퍼일 겁니다. 퍼가 한 100, 200, 300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일 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저퍼가 될 때 그 말은 영업이익이 이제 피크를 칠 때 그때 매도해라. 이러한 격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리분들 여기 보시면은 퍼가 5.6이래요. 그 말은 지금이 혹시 고점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고점일지 아니면은 올라가는 중일지. 기업 개요. 동사는 1976년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수, 대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공장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우리가 정말 모르는 부분이죠. 올레핀 계열의 방향족 계열의 석유화학 제품군을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며 각국의 판매 법인 그리고 해외 지사를 설립하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야 이거 올레핀이 뭔지도 모르겠고 방향족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석유화학에 관련된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아마도 이미 롯데케미칼이라는 그런 이름을 보자마자 다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뉴스를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롯데케미칼 수소 진출 긍정적 하지만 악재를 선반영해 목표 주가는 하락. 롯데케미칼 하반기 석유사업 소강 우려 목표가 하락 NH투자증권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목표가가 최근 하락되고 있구나. 그 말은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피크가 아닐까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롯데케미칼 지금이 바닥 반등 기대 목표 주가 유지 이러한 리포트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전문가 사이에서도 시각이 갈리나 봅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 수소에 10년간 4조 4천억 투자. 자, 기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소에 10년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긴 시간이죠. 10년이란 시간. 어떻게 말하면 내가 살아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강산이 한번 변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미래를 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미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는 수소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롯데케미칼이 수소에다가 10년간 4조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 두 개를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롯데케미칼 수소 진출 긍정적 하지만 악재 선반영의 목표 주가는 하락. 삼성증권의 롯데케미칼의 수소 사업 진출이 사업 다각화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다양한 악재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38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조금 이상합니다. 야 잠깐 아까 봤을 때 27만원인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도 불구하고 10만원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기리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야 그것도 필요 없어 한 10%만 올라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롯데케미칼은 지난 13일 수소 사업에 2025년까지 2조 원 그리고 2030년까지 4조 4천억 원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수소 관련된 매출을 6천억 2030년에는 3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수소에 10년간 4조 4천억 투자. 자,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롯데그룹의 물류 및 유통 인프라와 사업장 내 연료전지 및 터빈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소비처와 수소 충전소 및 발전소에 대량으로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보유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소 탱크, 탄소 포집 기술 및 그린 암모니아 열분해 등의 친환경 기술 역량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청정 수소 생산, 수소 활용 사업, 수소 사업 기술 발전을 주도한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수소 경제 확대 대비해 삼성 엔지니어링, 에어 리퀴드 코리아, SK가스 등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 관계도 구축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의 기초소재 사업 대표는 선제 투자의 관점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기의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다며 그린 수소 시대가 도래하면 생산된 그린 수소를 투입해 수요자들이 탄소 걱정 없는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각 활용 부분에 적시에 공급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적어놨지만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수소 산업 진출. 다음으로는 사업 보고서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 내에도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그런 악마 같은 애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빼고 빨리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케미칼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초 유분 제품 그리고 모노머 제품 마지막으로 폴리머 제품이 있는데요. 일단 기초 유분 제품은
납사 분해 설비를 통해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C4유분, 벤젠, 톨루엔, 뭔진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덮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모노머 제품은 납사 분해 설비를 통하여 생산되는 기초 유분을 원료로, 그렇군요. 방금 전에 보셨던 이거 있죠. 이거를 원료로 만드는 게 모노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기초 유분을 원료로 생산되는 액체 상태의 제품이 바로 모노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다고 하네요. 합성 수지, 합성 원료, 그리고 합성 고무, 기타 화학 제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액체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은 고체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폴리머 제품은 기초 유분, 제일 처음에 봤던 이거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고체 상태의 제품이며 주로 플라스틱 가공업에 사용되는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성 수지는 가공을 통해서 생활용품, 포장재, 산업재,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고체 상태의 제품을 폴리머 제품이라고 하는군요. 자, 기리분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초 유분, 모노머, 폴리머. 그 중에서 기초 유분이 거기에 베이스고요. 이거를 액체로 만들어내면은 모노머, 마지막으로 고체로 만들어내면은 폴리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모노머를 20%, 그리고 폴리머를 76%,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기초 유분이 13%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의 기억에 넣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유분이 뭐라고요?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노머는 액체로 만드는 거, 마지막으로 폴리머는 이렇게 고체에 관련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벌써 오늘 공부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리포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리포트 최근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쭉 봤는데 적정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0만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딱 두 개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장 높이 적은 50만원짜리, 그리고 두 번째는 30만 6천원짜리, 지금부터 10% 정도 상승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정말 유일하게도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바이인데 여기만 홀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두 가지의 시각을 보고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당연히 좋은 거와 나쁜 게 있으면은 당연히 나쁜 걸 먼저 들어가겠죠. 한번 목표가 30만 6천원 그리고 홀드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중장기 전략 조언아, 아직까지는 지켜보아야 할 때 동사는 13일 친환경 수소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2조, 2030년까지 4.4조, 이제는 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EU 탄소 국경세 등 이러한 탄소 비용이 높아지며 충분히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라는 시간은 꽤나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는 30만 6천원, 투자 의견 홀드로 하향 조정하며 이는 내년 실적에 0.7배를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장기 성장 전략은 의미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며 본업은 다른 기업들 대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바로 다음 장인데요. 자, 이렇게 여기서 나온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은 땡큐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시크릿컬 산업입니다. 매출액이 그렇게 느는 사업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위아래로 엄청나게 움직이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보자면은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357, 그리고 이 단위가 10억 원이니까 3,500억 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반면 올해 예상은 2조 원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리분들 아까 그 투자 격언 기억나십니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자, 이때 보시면은 2020년에 퍼가 무려 59였습니다. 59. 이 정도면은 와, 너무 비싸다, 못 사겠어, 이런 말이 그냥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방금 전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은 저점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점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걸 바로 떠올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2022년에는 매출액이 조금 늘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더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춰서 이제부터는 내려가는 사이클이라고, 다운 사이클이라고 보는 시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쭉 성장을 했고 그때부터는 슬금슬금 떨어지는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다음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시각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를 50만원을 유지한다. 무려 20만원이나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혹시나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거의 2배 정도 올라야 되는데 이 정도의 괴리가 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시각인지 보도록 할게요. 현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BR 0.6배로 락바텀이다. 이를 하회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작년 코로나 확산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15년 동안 이 정도로 낮아진 적은 단 2번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주가는 현 수준에서 뚜렷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8에서 9월부터 뚜렷한 시황 반등과 함께 우려와 달리 견조한 실적 흐름이 예상되며 수소 및 모빌리티, 배터리 소재 등 그린 사업에 대한 회사의 강력한 의지 피력으로 밸류에이션 또한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황 반등을 예상하는 이유는 글로벌 건설 및 건축, 자동차 등 전방의 생산 병목 현상이 인력 복귀, 코로나 재확산 완화, 반도체 칩 부족 현상 최악 통과 등 이러한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재차 반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금투에서는 실적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완벽하게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년 시황을 완벽하게 다르게 보고 있죠. 영업이익이 분명히 아까는 줄어들었는데 이번에는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EPS 증감률이 내년에도 상승을 하고 그 내후년부터는 꺾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의 방향은 딱 이거 하나, 내년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이 시각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문가들도 시각이 나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떠한 실적이 나올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끝났습니다.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2021년 초반이죠. 이때 2번의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 벌써 5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해 초에 있었던 저점 2번 거기까지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은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시크리컬 산업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의 최근 10년간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쭉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쭉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처럼 차트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번에는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미 시각이 조금 갈리는 거겠죠. 야, 이번에는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이미 고점을 찍었어, 다시 내려갈 거야, 이런 시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야, 여기 봐봐,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그때 고점인 45만원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실적이 어떻게 되냐,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보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매출액은 조금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이제 이게 문제죠. 계속 늘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다고 하면 쭉쭉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 효성에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정도의 힘을 이 롯데케미칼이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수소라는 거는 아마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이벤트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안전마진이 존재하는가? 방금 전에 차트를 보시다시피 일단 최근 5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의 안도감 정도는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 10년간 차트를 봤을 때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현재는 아래쪽에서 40% 정도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쭉 그은 다음에 그 밑에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용기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결론, 실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립니다. 전문가들도 엇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지속적인 실적 체크가 필요한데요.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매수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실적이 나빠지는 게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에는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나의 시각이 틀렸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는 시크리컬이기 때문에 안 좋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안 좋고 좋기 시작하면 계속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꺾였다는 거는 아마 가면 갈수록 계속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주가 조정을 조금 받았습니다. 상단 대비 20% 넘게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한번 실적 확인해볼까 라는 생각에 용기를 낼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수소 그리고 실적, 이 두 개는 정말 좋은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이클을 살펴보면 조금 시간은 걸렸습니다. 한 2년에서 3년. 그런데 그 시간 동안 45만원 라인까지 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과거를 살펴보자면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적만 따라오면 충분히 조금 더 상단을 노려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기리분들 지금까지 롯데케미칼을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또 열공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룬 이 20분 남짓한 영상으로는 당연히 주식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보만 들어있겠죠. 그러니 기리분들 사업보고서, 리포트, 뉴스 등을 최소한 몇 개씩은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확신이 선다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길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웁니다. 기리분들 오늘 또 양봉하시고 내일 또 양봉하시고 앞으로도 쭉쭉 양봉하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요.